여러분, 친구 중에 치킨집 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그 친구가 나라에서 반도체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준다고. 치킨집에서 반도체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수억 원에서 수조 원의 지원금을 받아 반도체 회사를 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나라 중국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털개를 팔던 수산시장 사장님과 시멘트 공장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나 반도체 만들게요 라고 선언하고 나라 돈을 챙겨 달아난 기막힌 사건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버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처참한 민낯이죠. 중국이 야심차게 쏘아올린 반도체라는 꿈이 어떻게 희대의 사기극으로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팩트라는 현미경으로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 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맹목적인 돈풀기가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제 교과서니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은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초미세 공정, 전진복을 입은 연구원들, 수조 원짜리 장비가 돌아가는 최첨단 공장이죠. 반도체는 그야말로 인류 기술의 정점입니다. 돈 좀 있다고 아무나 덤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중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기술 자립을 선언하자마자 마치 마법처럼 전국 곳곳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우후죽순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하여 반도체 굴기, 산처럼 우뚝 일어서겠다는 뜻이죠.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탄을 준비합니다. 바로 국가지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줄여서 빅펀드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이 빅펀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1차 펀드 조성액만 약 1,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2차 펀드 2천억 위안, 지방정부 펀드까지 합치면 총 1조 위안, 무려 19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린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오직 반도체라는 단어 하나에 쏟아부어진 거죠. 문제는 이 돈이 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려면 기술력은 있는지, 경영진은 전문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중국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반도체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반도체 해라 라고 지시하니까 지방 관료들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술 검증 같은 건 뒷전이었죠. 당장 우리 지역에 반도체 회사가 몇 개 생겼다, 얼마를 투자 유치했다, 이런 숫자 보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기술 개발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부 보조금만 노리는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코미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킨집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옆집 김씨가 갑자기 간판을 바꿉니다. 김간의 횟집에서 김간의 반도체 연구소로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정부에서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벤츠를 뽑고 건물을 올립니다. 배가 아프시겠죠? 아니, 배가 아픈 걸 떠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게 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털개를 팔던 수산물 업체가 하루아침에 반도체 설계 회사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이름하여 털개킹이 칩킹이 된 셈이죠. 이들은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회사 이름에 반도체, 집적회로 같은 단어만 집어넣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디 수산물 뿐이겠습니까? 시멘트 만들던 회사, 소금 만들던 의류회사, 심지어 양계장 하던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반도체요 라며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딱 10달 동안 중국에서 새로 생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5만 8천 개입니다. 하루에 200개 가까운 반도체 회사가 생겨난 꼴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를 다 합쳐도 3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반도체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6만 개 가까이 생겼다. 이게 정상적인 산업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광기였습니다. 눈먼 돈을 줍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이 보조금 사냥꾼들의 수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일단 그럴싸한 회사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관료들을 찾아가서 화려한 PPT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칠라노 공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7나노가 뭔지, 14나노가 뭔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 중국 최초 이런 말에 혹하는 거죠.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퍼주고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먼 돈이 풀리자 황당한 일들이 속출합니다. 어떤 회사는 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공짜로 받아서는 공장은 안 짓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팝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또 어떤 회사는 중고 기계를 수입해서는 최신 장비라고 속여서 보조금에 타내고 그 기계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챙깁니다. 심지어는 직원도 없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타낸 뒤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조차 경험도 기술도 인재도 없는 산모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근 터졌고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일까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부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털개 사장님이나 시멘트 사장님은 그나마 잔챙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괴물이 등장할 차례거든요. 무려 22조 원.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매일 1억 원씩 600년을 써야 다 쓸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끼로 중국 정부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통째로 속여먹은 시대의 사기꾼, 바로 우한 홍신반도체 HSMC의 설립자 차오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초졸 출신의 사기꾼은 어떻게 자신을 세계적인 전문가로 포장해 정부 관료들을 쥐락펴락하고 심지어 반도체의 신이라 불리는 거물까지 자신의 사기극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대만 TSMC 부사장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부사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귀하신 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은 그의 명함 한 장에 껌뻑 죽었습니다. TSMC 부사장 출신이 우리 지역에 와서 7나노 반도체를 만들어주겠다니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차오사는 반도체는커녕 기술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초졸학력의 사기꾼이 가짜 명함 하나 들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시스템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의 수법은 대범했습니다. 그는 우한시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가 세계 최첨단 7나노 공정 반도체를 만들겠다. 14나노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1280억 위안, 우리 돈 22조 원을 투자해달라. 반도체 전문가가 들으면 코웃음 칠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수십 년이 걸린 기술을 신생회사가 바로 하겠다니요. 하지만 성과에 목마른 관료들은 이 달콤한 거짓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HSMC라는 거대한 사기극에 막이 오릅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낸 차오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연구소를 지었을까요? 기술자를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얼굴 마담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자신의 사기극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권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영입된 인물이 바로 장상희입니다. 장상희가 누구냐? TSMC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신, 장대사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차오사는 장상희에게 접근해 자금은 걱정 마라.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기술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며 유혹했습니다. 평생을 기술 개발에 바친 노장은 그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장상희가 CEO로 취임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중국이 이번엔 진심이다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된 거죠. 하지만 장상희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취임해보니 회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약속했던 민간 투자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정부 보조금만 빼먹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은커녕 기본적인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가장 황당한 사건은 노광장비 사건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중의 핵심인 네덜란드 ASML사의 노광장비.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는 아예 못 만듭니다. HSMC는 정부 돈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이 귀한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이 장비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장비가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은행에 담보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 돈으로 또다시 5억 8천만 위안, 약 1천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고 산 기계가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로 쓴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상혜는 나는 사기당했다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취임 1년도 안 돼 사표를 던지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터뷰에서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 악몽 같았다며 치를 떨었죠. 결국 HSMC는 단 하나의 반도체 칩도 만들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공장은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변했고 수조 원의 나랏돈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차오산이요. 그는 이미 챙길 거 다 챙겨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HSMC 하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자 반도체 항공모함이라고 불렸던 칭화 유니그룹. 이 거대 기업의 몰락은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이 만든 국영 기업입니다. 성골 중의 성골이죠. 이 회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 가진 회사를 돈으로 사버리면 된다. 이른바 현질 전략입니다. 정부가 대주는 막대한 자금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7년 동안 무려 60개가 넘는 회사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며 삼성전자에게 도전장을 내미기도 했죠. 하지만 내실이 없었습니다. 쇼핑하듯 회사를 사모으긴 했는데 이 회사들을 물리적으로 합쳐놓기만 했지 화학적인 결합을 못한 겁니다. 기술 개발보다는 덩치 키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2020년 칭화 유니그룹은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당시 빚이 무려 2천억 위안, 38조 원이 넘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자존심이라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 법정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칭화 유니 사태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혁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엉터리 기업들에게 수조 원을 퍼줬을까요?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지만 그 감시자들마저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 몰락의 결정타, 바로 빅펀드 부패 스캔들입니다. 2022년 중국 사정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총괄하는 빅펀드 관련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였는데 그 명단이 화려합니다. 빅펀드 총재 딩원우, 칭화 유니그룹 회장 자오웨이구어, 심지어 장관급 인사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묻지마 투자를 승인해줬던 겁니다. 기술력도 없는 회사들이 보조금을 타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매물과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부패의 사슬, 그 사슬에 묶여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남은 건 잡초부성한 폐공장과 빚더미,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 뿐. 중국의 야심찬 도전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이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100조 원. 중국이 반도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날린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센 통이다, 중국이 망해서 다행이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실패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관치금융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면 다 될 줄 알았던 오만함,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는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어우러져야 꽃 피울 수 있는 정밀 예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물량 공세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만 부으면 기술이 뚝딱 나올 거라고 착각한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맞는 주의가 기술이라는 성역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또한 감시 없는 지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줬습니다. 눈먼 돈은 반드시 파리를 꼬이게 만듭니다. 헐게장수, 시멘트 장수 같은 사기꾼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성과에만 집착한 관료주의와 부패가 만나 괴물을 키운 꼴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대한민국 반도체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비록 뼈아픈 실패를 맛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돈만으론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돈을 뿌리는 대신 핵심 기술 인재를 빼가고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더 독하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참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일본도 옛 영광을 되찾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입니다. 중국이 무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날리며 헤맬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압도적인 기술 격차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은 마중물이어야지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스마트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눈먼 돈은 기업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셋째, 인재가 답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를 키우고 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반도체 강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몰락 과정을 털게 사장님부터 22조 사기극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참으로 다이내믹하고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기술에는 왕도가 없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성공은 사상두각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하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 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한 반도체 이야기, 설계와 치킨집 비유로 좀 쉽게 다가오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한탕 해보자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분들은 없으신가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